단백질에 좋은 지방 성분까지 웰빙 육류의 대명사로 오리고기를 빼놓을 수 없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는 다른 육류에 비해 유해한 기름이 적고 맛은 더욱 고소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를 보충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그만인 오리.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영양 만점 보양식 재료 오리와 함께한다. 옛 한의서적에 따르면 오리고기는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등 순환기 질환에 효과가 있고 비만, 허약체질, 질병 회복에 뛰어난 효능이 있으며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중화하고 배출하는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다른 고기보다 월등히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대사 기능을 높여주고 발육, 성장, 각종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오리고기를 고를 때는 선홍빛을 띠며 만져봤을 때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자. 오리는 콜라겐을 합성해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광채나는 피부, 또 주름을 펴주기도 한답니다. 이 좋은 오리를 이용하여 오리 냉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오리에 들어있는 레스틴 성분은 체내에 있는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또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집중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오리 땅콩 냉채 만들기 첫 번째, 먼저 오리고기를 데쳐주는데 대파를 넣은 물을 이용하자. 오리를 삶을 때 청주를 함께 넣어주면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고 기름기도 줄여줄 수 있다. 오리고기 삶는 물이 끓어오르면 물과 대파는 버리고 고기만 건져낸다. 오늘 오리 냉채에 들어가는 오리고기는 저는 오늘 생고기를 이용했는데요. 혹시 생고기를 못 구했을 때는 훈제오리도 가능합니다. 생고기를 한번 데치실 때는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생강이나 아니면 대파, 또 청주를 넣어서 한번 데치시면 누린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데친 오리고기를 한 김 식히는 동안 냉채와 함께 소스를 준비하는데 우선 껍질을 제거한 배를 강판에 곱게 갈아준다. 그리고 소스에 고소함을 더해줄 땅콩은 잘게 다져놓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를 만들 차례. 미리 갈아놓은 배즙에 설탕과 식초, 꿀, 간장, 참기름, 겨자를 넣은 다음 다져놓은 땅콩도 함께 넣고 모든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오늘 오리 냉채에 들어가는 소스는 배를 갈아서 거기에 땅콩을 다져서 넣습니다. 땅콩을 약간 굵게 다지는 게 맛있고요. 혹시 땅콩이 없으신 경우에는 잣이나 호두 다 가능합니다. 이제 냉채에 함께 채소들을 준비하자. 양파와 오이, 당근, 그리고 노랑, 빨강 파프리카를 길게 채 썰어준다. 냉채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썰어놓은 채소들은 찬물에 잠시 담가두는데 다시 건져낸 채소들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준다. 오늘 오리 냉채에 들어가는 채소는 집에 있는 채소로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색을 맞춰 쓰시면 더 좋겠죠. 오이의 아삭함과 당근을 위해서 물에 담그시고요. 특히 양파는 물에 담궈 두시면 매운맛이 빠져서 좋습니다. 이제 요리를 마무리할 차례. 데친 오리고기와 준비한 채소, 땅콩 소스를 한데 넣고 골고루 잘 섞이도록 버무려준다. 그리고 그릇에 풍성하게 올려주면 오리 땅콩 냉채 완성. 담백한 오리고기에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오리 땅콩 냉채. 고소하면서도 상큼한 땅콩 소스까지 곁들여져 맛도 뛰어나면서 몸에도 좋은 아주 특별한 요리가 탄생했다. 오리 하면 자다가도 먹어도 되는 고기라 그러잖아요. 이 오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오늘 이 좋은 오리를 이용하여 오리 부추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영양은 풍부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식 재료 오리.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다. 오리 부추찜을 위해 오늘은 훈제오리를 이용하는데 우선 찜기에 훈제오리를 올려놓고 충분히 쪄준다. 굽는 대신 찌게 되면 기름기가 제거돼 더욱 담백한 오리고기를 즐길 수 있다. 보통 훈제오리는 많이 구워 드시는데요. 구워 드시기보다는 한번 쪄 드시면 기름기가 쪽 빠져서 담백한 오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리찜에 맛과 영양을 더할 부추도 준비하는데 물에 깨끗이 씻은 부추를 5cm 크기로 썰어주면 된다. 김이 오른 찜기에 부추도 함께 올려주자 오리고기 앞에 부추를 올리고 2분간 더 쪄주면 되는데 오리와 부추가 충분히 쪄지면 접시에 함께 담아내자. 오리하고 부추가 궁합이 잘 맞는데요. 오리와 부추를 같이 넣고 찌시면 너무 물러져서 오리를 2분 정도 찐 후에 부추를 넣고 2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함께 곁들일 겨자 소스를 준비한다. 연겨자에 식초, 설탕, 소금을 더해 만들어주면 된다. 이제 쌈부를 이용해 준비한 재료를 말아주자. 쌈부에 준비한 부추와 오리를 올리고 소스를 뿌려 돌돌 말아주면 된다. 오늘 쌈무는 시판용 쌈무를 이용했는데요. 혹시 못 구하셨을 때는 깻잎 김치나 아니면 집에 있는 깻잎이나 상추에 싸 드셔도 맛있습니다. 접시에 부추와 오리를 올리고 쌈무와 겨자 소스까지 곁들여내면 오리부추찜 완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원기 회복의 최강자 오리가 만나 맛과 영양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오리부추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한 끼가 탄생했다. 흔히 유황오리, 유황 먹인 오리에 각종 한약재를 넣어 만든 건강식을 많이 드시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유황은 성질이 대단히 뜨거우며 독이 있고 오리는 여러 가지 독을 해독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의 성질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유황오리는 보양제로서 각종 궤양, 염증, 냉증의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오리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나 대변이 묽은 사람, 복부가 차면서 생리통이 있는 여성은 섭취를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물론 무게질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노인들의 기력 회복에 근원인 오리고기.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에 탕이나 구이찜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입맛에 사로잡고 있다. 이번 주말 오리고기와 함께 가족의 원기 회복을 위한 건강 식탁을 꾸며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 많이 드실 텐데 이 견과류도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다른 만큼 내 건강 상태에 맞는 견과류를 골라서 먹는다면 그 효과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호두에는요, 뇌 신경세포의 60%를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땅콩은요, 비타민 B1과 B2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체중이 걱정된다면 피스타치오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피스타치오는 칼로리와 지방 함량은 낮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 더욱 좋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이 평소에 내 몸에 맞는 견과류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허리. 허리는 근육과 인대, 관절, 뼈, 추간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손상되면 허리 통증, 요통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요통은 치료를 통해 호전되지만 합병증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허리가 주로 아플 때 이제 우리가 요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주 많은데 뭐 디스크라든지 요추 염자, 협착증, 다양한 여러 척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이 허리 통증으로 요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요통은 하나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의 이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과도한 노동 등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현대인의 허리. 과거 주로 노년에 발생하던 요통이 최근엔 20, 30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삶의 질 하락의 원인이 되는 요통. 오늘 TV 주치에서는 허리 건강의 적신호, 요통에 대해 알아본다. 네, 이 허리 통증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이 강둑에 금이 간 것처럼 초기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연쇄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통은요,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나빠지고 있다라는 신호기도 하고요. 방치할 경우에는 만성 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진단과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예방법도 더욱 중요하겠죠. 오늘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김한식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허리 통증, 요통인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그 실태부터 먼저 짚어보죠. 평생 동안 한 80% 정도에서 요통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한 근로자의 50% 정도가 매년 요통을 경험하는 걸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평균 진료비가 한 1위 정도 되고요. 수술 건수가 전체 4위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앓고 있다는 게 바로 요통인데요. 요통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요통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독립된 질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잘못된 자세, 습관, 이러다 보면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변성이 생겨서 흔히 디스크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또 척추가 굽어서 생기는 병, 휘어서 생기는 이런 척추의 변형도 요통이 생길 수 있고 또 질병에 의해서도 요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염증, 종양도 가능하고요. 또 임신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임신 말기에 체중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자세가 불량해지기 때문에 허리 요통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척추라는 거는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여러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쁜 자세에도 쉽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편안한 것 같지만은 삐딱하게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또 엎드려서 걸레질을 한다든지 바른 자세로 이게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을 때도 허리에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통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척추, 이 추간판에 문제가 생기면 요통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추간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척추는 기본적으로 그 척추 만곡종이라고 해서 배가 배 쪽으로 약간 굽어진 상태로 돼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뼈는 5개의 뼈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이 뼈는 인대라든지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뒤쪽에는 후관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디스크가 들어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보면은 젤리처럼 돼 있고 그래서 태어날 때 보면 90% 정도가 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물 성분이 빠지면서 퇴행성 변화를 갖게 되는데 한 40대가 되면은 물 성분이 70% 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쉽게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이 앞에 디스크가 있고 뒤에 신경관이라고 해서 신경이 들어 있고 여기서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빠져나오게 되고 뒤에는 튼튼한 척추 후구를 해서 뼈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 척추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허리 통증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별 증상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증상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꼼짝 못하게 조금만 움직여도 심하게 통증이 있어서 전혀 일상생활이 안 되는 정도까지 다양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통만 있는 경우도 중요하지만은 요통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리에 감각이 이상이 있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저림 증상이 있다든지 또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되고 통증이 가시지 않고 또 쉬어도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 또 배뇨곤란이 생긴다든지 또 원인 모르게 발열이 생기고 체중 감소가 있는 그런 요통일 경우에는 심각한 질환이나 즉각적인 치료가 요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통의 증상들을 쭉 살펴주셨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진단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자세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앉았을 때 아픈지 누워 있을 때 아픈지 또 염증이나 이런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또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지 근력이나 감각 검사도 해보고 또 한쪽 다리를 들어서 신경 자극 증상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특히 이제 기본적인 검사가 엑스레이죠. 병원 오면은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는 이게 이 뼈 검사로서 이제 되게 뼈에 굴곡이 있는지 또 뼈가 골절이 됐는지 또 어긋났는지 척추 간격이 좁아졌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데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또 MRI는 엑스레이하고 달리 뼈 양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근육이나 인대, 디스크, 혈관 이런 부드러운 조직들을 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을 밝히는데 MRI가 아주 중요한데 뭐 수술을 요한 상태다 이럴 때는 반드시 MRI를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 엉치가 아프신 분들도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일 때 특히 이럴 때는 고관절 특히 이제 고관절이 무혈성 괴사가 와서 엉치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이 특별히 감별을 요하는데 이런 경우 특히 이 고관절도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가 많이 아프면 허리 디스크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요통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닙니다. 가벼운 질환에서부터 아주 심한 암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을 보면은 우리가 소위 디스크라고 그러죠.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요. 또 척추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절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추골절이 있으면 아주 굉장히 심하게 통증이 생기는데 이런 압박골절. 또 생소한 변명이긴 한데 이 디스크 내장증도 흔하게 요통을 호소하는 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통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서 가장 먼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질환이 바로 추간판 탈출증이죠. 예, 이제 디스크라는 건 정확한 병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디스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게 되는데 이 추간판 탈출증은 이 디스크의 변화죠. 자연적인 변화 또 노화에 따라서 디스크가 변성이 되게 되면은 디스크에 수분 성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빠지게 되고 퇴행성 변화가 갖게 되면 디스크 싸고 있는 인대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액이 이 디스크 인대를 뚫고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같이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지나갈 신경을 누르게 되면 요통이나 다리 통증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대개 이제 요축 4, 5번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5번 디스크에도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30대나 50대 만에 생기고 비교적 남자에서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요통과 함께 어떤 증상들이 동반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내가 이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디스크가 터져 나온 방향에 따라서 요통만 있는 경우도 있고 터져 나오는 방향이 외측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면 다리까지 통증이 생기고 아주 심할 때는 신경마비나 감각마비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다리 하지 근육이 말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발목이 진짜 힘이 없어서 이 걷는 게 힘들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아주 급성기 때는 기침만 해도 재채기만 해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있는데 어떤 자세에 따라 허리 통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추간판 탈출증일 때 어떤 자세를 취하면 허리가 더 아플까요? 대개 허리 통증은 요통도 흔히 생기는데 대개 허리를 굽게 되면은 디스크가 더 뒤로 돌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대개 앞으로 굽는 것보다는 약간 뒤로 살짝 신전해 주는 게 초기 디스크 때는 훨씬 더 통증을 경감시키는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고 나면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요통이면 다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은 요통으로 왔을 때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 디스크로 발견되는 경우는 대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통계를 보면 2%에서 3% 정도 되는 거고 대개는 근육이나 인대에서 오는 통증, 단순한 요통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때는 대개 2, 3주 정도 충분히 쉬면서 보존적인 치료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경 압박에 의해서 다리가 아프다, 다리 방사통이라 하잖아요. 이럴 때 올 때가 좀 문제인데 이런 경우도 되게 초기에는 좋은 자세,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 금연, 또 술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이런 자기 관리가 중요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치료를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뭐 소염제나 진통제 같은 여러 가지 약물을 써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게 좋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해서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시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직접 수술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은 그때뿐이고 이게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수술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 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디스크는 사실은 이게 자연적인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이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직접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붓고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 또는 운동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없다, 디스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증상인 디스크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꼭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신경마비가 온다든지 또 아무리 보존적인 치료해도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가 좋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요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통증이 6주 이상 반복되거나 1년에 3-4번 이상 발생하는 요통은 허리 건강에 이상을 알리는 적신호다. 허리를 다쳐 갑자기 요통이 생기기도 하지만 추간판 이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인대나 근육, 관절 등 다른 구조물의 이상으로 요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디가 불편하신 거죠? 한 2주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허리는 괜찮은데 점점 오른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저리고 당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앉았을 때도 좀 불편하신가요? 앉아있을 때도 좀 아프고 허리를 숙일 때가 가장 아프더라고요. 세수를 하려고 앞으로 숙이면은 세수도 못하겠고. 일반적으로 요통은 허리 통증이 많지만 환자에 따라 하지 통증과 근력 약화, 감각 저하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 경우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증상이 심해지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 환자는 처음에 요통이 좀 있으시다가 최근에는 다리, 특히 우측 다리도 많이 땡기고 저리다고 그러십니다. 다리를 들어보면은 한 30-40초만 들어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존적인 치료보다는 시술 쪽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요통의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 방사선 검사를 진행한다. 기본적인 검사 중 하나인 방사선 검사를 통해 허리 척추 부위를 촬영해 요통을 진단하게 되는데 척추의 골절이나 척추 전방 전위증 등 뼈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척추관 간격의 소실 여부도 관찰할 수 있다. 어디가 좀 이렇게 불편하세요? 허리가요 좀 아프고요. 다리도 네. 양쪽이 아픈데 막 지가 나고 그러네요. 어떻게 잘 걸어 다니긴 하세요, 좀? 잘 못 걸어요. 한 100m 정도는 하시나요? 한 30m 가려나 그 정도 뭐가 가다가 쉬고 이래야 돼. 요통의 원인 중 하나인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걸을 때 엉덩이와 다리 부분에 매우 강한 통증을 유발하며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이 환자는 허리도 좀 아프긴 한데 주로 양쪽 다리가 아프고 저리다고 그러시는데 특히 걸을 때 많이 저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m 걷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협착증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나 여기 정밀 검사를 해서 협착증 진단을 우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술이든 협착증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요통은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 보조적인 치료만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보조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경근 차단술이나 경막외 주사와 같은 주사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사지 근력까지 약화된 경우라면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요통은 다양한 척추 질환의 하나의 초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아주 병이 깊어지면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허리. 몸의 움직임을 관할하는 허리의 이상은 신체 여러 기관에 연속적인 증상을 유발한다. 허리 이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만성적인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 건강을 지키는 일. 올바른 자세와 이상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해답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요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디스크하고 비슷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른 게 척추관 협착증인데 이 척추관이라고 해갖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여기가 좁아진 상태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디스크의 변화입니다. 디스크가 점차적으로 닳아서 좁아지고 그러면 척추뼈라든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혈류 장애가 나타나서 요통이나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아주 점차적으로 이게 급격하게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5.6%씩 증가한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50대 이상 60%에서 보면은 협착증이 동반되는 걸로 돼 있고, 대체적으로 이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중년 여성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척추관이 좁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예, 대개 초기에는 요통이 생기지만 점차적으로 요통보다는 이 다리 쪽으로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각이 둔한다든지 다리가 저리거나 터질 듯이 아픈다든지 어떤 때는 쥐가 난다기도 하고요. 이 디스크와 달리 특징적인 증상이 이 앉아 있을 때는 증상이 괜찮은데 걷기만 하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그래서 오래 못 걷고 하는 증상들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이제 신경이성 폐양이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때는 뭐 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대개 2, 3일 정도 쉬면은 좋은데 오래 쉬면 좋을 줄 알고 몇 주씩 누워 계시는 분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좋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뭐 허리 통증이 오히려 약화되기도 하고 근력이 약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척추관 협착증을 진행되는 걸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바른 자세를 하려고 유지하고 그런 요령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방도 되고 치료가 돼서 적당한 생활 방식이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되면 우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전문적으로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시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이제 신경 압박이 된다든지 일상생활이 굉장히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해결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수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요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추간판 탈출증에 이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두 질환이 헷갈린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두 질환의 차이점을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디스크와 협착증이 아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 아프다 이 두 가지만 가지면은 아주 유사해서 쉽게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우선 원인을 보면은 디스크가 변성이 돼서 디스크 싸고 인대가 찢어지면서 속에 있는 수액이 삐져나와서 앞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개 이제 이게 경과가 짧기 때문에 급성으로 나타나고 다리 통증이 흔한데 다리를 들어보면은 신경이 자극돼서 훨씬 더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자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이나 보존적인 치료로 대개 한 90% 정도 치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협착증은 초기는 디스크의 변화서 생기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척추뼈라든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개 경과가 만성적이죠. 그리고 다리 통증은 있는데 이거는 다리를 들었다고 해서 아프지는 않습니다. 허리는 어떤 때는 안 아픈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걸을 때 통증이 생겨서 다리가 쥐나듯이 터질 듯이 아프다 그러면 대개 협착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연 치유가 잘 안 돼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나 시술로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비교적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통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서 골다공성 압박골절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골다공증은 사실 증상이 없어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뼈가 부러져서 통증이 급격하게 생겨서 심한 경우가 있는데 골다공증이라는 게 이제 골밀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골밀도가 떨어져서 뼈가 약해진 상태가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정상인은 이렇게 뼈를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튼튼하게 생겼는데 이 골다공증 환자들은 뼈가 듬성듬성하고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뭐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보면 골절이 생겨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골다공성 압박골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골밀도 검사가 아주 중요한데 대개 이제 남성이고 여성이고 보면 30대가 가장 골밀도가 높습니다. 근데 남자는 서서히 완만하게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대가 지나면서 폐경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급격하게 골밀도가 떨어져서 이때부터 골절이 잘 생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때 이 검사를 잘해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몸에서 골다공성 골절이 가장 좀 잘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예, 골다공 중에서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는 뭐 뼈라면 어디든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척추뼈에도 잘 오고요. 또 골반뼈, 이렇게 슬쩍 넘어졌는데 팔목이 부러져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아주 심할 때 보면은 한번 부러지면은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잘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척추뼈를 보면은 전 척추뼈가 다 이렇게 압박골절이 생겨서 휠체어도 타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디스크 내장증도 있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 질환 아닐까 싶거든요. 예. 예, 디스크 내장증은 아주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비교적 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허리 통증이 심해서 허리도 구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또 세수하려고 치면은 허리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 디스크 내 압력이 높아지는 자세에서는 통증이 급격하게 생겨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MR을 찍어보면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수액이 있고 껍데기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이렇게 찢어져서 허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 디스크 껍데기는 원래 혈관과 신경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혈관과 신경이 병적으로 더 증식되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통증이 생기고 한번 생기면 이게 이 보존 전 치료도 잘 안 되고 만성적으로 경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고주파나 이런 걸 치료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통의 대표적인 질환들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텐데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요통은 대부분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일주 내에 60% 정도가 대증요법으로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가 한 달 내로 대부분 호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통증은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허리 삐끗했다든지 넘어졌다 이럴 때 급성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 급성으로 생기지만은 그 호전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대개 진통제라든지 경과관절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성 통증인데 만성 통증은 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와 또 수술하지 않는 경우와 나눠서 분류해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급성으로 생기건 서서히 생기건 급격하게 생기던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만성 통증도 이런 비수술적 치료, 시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제 디스크나 또 협착증 같이 신경 압박이 심할 때라든지 종양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이 수술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척추 안정화라든지 또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이 아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치료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요통은 이제 이 신경 압박이 심해서 오는 증상하고 또 수술적 치료가 요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요통일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가 쉬는 거죠. 쉬는 거. 대개 침상 안정을 한 2, 3일 정도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보조기를 채우게 됩니다. 보조기를 차게 되면은 우선 급성 통증도 가라앉을 수가 있고 자세도 바르게 할 수 있어서 통증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대개 소염제라든지 근육안제 그리고 또 물리치료도 흔히 하게 됩니다. 냉찜질, 뭐 온찜질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운동 치료도 많이 하게 되는데 급성 통증 때는 추천되지는 않죠. 급성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좀 피하고 만성 통증이라든지 이럴 때는 운동 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 요통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술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시술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는 주사요법을 들 수가 있죠. 병원에 오면 이제 기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플 때는 이제 주사나 시술하게 되는데 주사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주변 조직이나 디스크에서 눌리게 되면 신경이 많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 주위에 염증 치료제 같은 약물을 직접 주사로 넣어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후관절이라 해서 척추뼈를 연결시켜주는 관절이 척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직접 국소마취자라든지 또 스테로이드 소량 또 관절 영양제를 직접 주사하는 관절 주사도 해볼 수 있고 근육통 같은 경우 심할 때 눌러보면은 이렇게 압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부위에 직접 이렇게 주사 약물을 넣어서 하는 치료도 흔히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주사요법 하면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제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는 횟수가 제한돼 있다. 이 점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신경염증이 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었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도 되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과용은 하면 안 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단기간에 뭐 많이만 쓰지만 않으면 아주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사요법 이외에도 이 허리 통증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그런 시술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주사보다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 사형술이 있습니다. 우리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염증에 의해서 주로 통증이 생기는데 이게 만성화가 되면은 신경 주위에 유착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제한이 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이런 카테터 시술인데 이 척추뼈 천추에 이 구멍이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관을 병변이 있는 부위까지 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원하는 데까지 충분히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카테터 끝에 풍선을 달아서 부풀리면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더 확장도 되고 유착이 더 방리가 잘 돼서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약물을 넣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라든지 심하지 않은 디스크 때는 디스크 껍데기 인대에 혈관하고 신경들이 병적으로 많이 증식이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통증이 생겨서 그 병적인 혈관과 신경을 이런 고주파를 이용해서 응고시켜주면은 통증에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또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의 압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디스크가 심하지 않을 때는 아주 유용한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에 의해서 이제 압박골절이 척추 압박골절이 자라오는데 이럴 때는 시멘트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척추 복원도 되기도 하고 급격한 통증이 해결이 돼서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시술이 척추 성형술이라고 흔히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증상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 경우에는 이런 시술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술이나 이런 주사로 치료가 되면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든 치료에도 뭐 반응이 안 된다든지 또 뭐 일상생활, 직장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또 잠도 못 잘 정도로 증상이 뭐 악화돼서 심하다든지 또 신경마비가 돼서 뭐 다리 통증이 심해서 걷지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수술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정상 조직은 최대한 유지하고 상처를 적게 해서 하는 미세 침습 수술로 디스크나 두꺼워진 인대, 뼈를 제거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또 척추 전방전이증 같이 이렇게 척추 불안정증이 있을 때는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통을 없애기 위해서 시술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이 뭐고 수술이 뭐고 이게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전에는 수술하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카테터나 이런 시술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많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을 환자들이 많이 좀 애매하게 헷갈리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 예. 수술을 먼저 보면은 수술은 일단 피부를 마취하고 상관없이 피부를 절개해서 조직을 제거하거나 거기에 무슨 물질을 삽입할 때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 기간이 비교적 길고 또 합병증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 시술은 절개를 하지 않죠. 또 조직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자연 치유를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적 회복 기간이 짧고 또 비교적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나 운동법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치료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예방인데 평상시에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서 있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뭐 받쳐서 허리가 꼿하게 쓰고 척추 전반을 유지하는 자세가 좋고요. 의자에 앉았을 때도 보면은 엉치를 이 등받이에 바짝 붙여서 허리가 꼿꼿하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건을 들어올릴 때도 보면은 이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게 아주 허리 요통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걸레질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려서 이런 불편한 자세로 하는 것보다는 무릎을 세워서 척추 전만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물걸레질 하는 것이 허리 요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일상생활 할 때 사무실이고 어디 의자 앉을 때 뻐근하면 이게 스트레칭으로 해서 허리를 좀
운동을 시켜주는 게 좋고 수영도 좋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힘차게 걷는 것이 척추 건강에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마지막으로 그 요통에 대해서 이 점만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허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 수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바른 자세도 하고 건강한 허리 관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가벼운 치료부터 시작해서 수술까지 아주 센 치료로 이행하는 게 좋은데 1차적으로 약물,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서 나눠서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심할 때는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협착증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보존적인 치료에도 잘 안 될 때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예방을 중요한데 특히 50세가 넘는 여성분께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잘 해서 특별히 예방도 하고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요통과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요통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건강에는 좋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O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누워 있을 때보다 디스크 내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디스크 변성이나 디스크 손상이 될 때는 훨씬 더 통증에 나쁘기 때문에 의자에 앉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요통이 있을 때는 단단한 바닥에서 자는 것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바닥에 이게 누워 있을 때는 무게 중심이 비교적 딱딱한 부위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더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허리에 편안한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건강에는 수영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O입니다. 수영은 체중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허리 주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이 허리 통증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저도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허리 건강에 해롭다. OX 어떤 걸까요?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 손상이 없이 좋을 때는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 허리 통증이 있어서 디스크 손상이 의심이 될 때는 윗몸 일으키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요통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냉찜질을 해야 하나요? 온찜질을 해야 하나요? 네, 허리가 아플 때 냉찜질이 좋을지 온찜질이 좋을지 물어보네요. 예, 냉찜질도 좋고 온찜질도 다 좋은데요. 특히 이제 급성 아주 조기에 통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좀 유리하고요. 만성화돼서 오래된 통증일 때는 냉찜질을 보다는 온찜질을 해서 근육이나 혈관을 이완시켜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데 시술을 해도 낫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시술을 해도 차도가 없을 때 결국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시술까지 했다 그러면 증상이 아주 심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래 고생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척추관이 아주 심하게 신경압박이 있을 때라든지 또 신경마비가 동반돼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요통과 관련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요통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통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예, 요통은 감기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기는 우리가 쉽게 쉬거나 약물 치료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요통도 초기에는 쉬면서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간과하게 되고 방치하게 되면은 심한 깊은 척추병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해서 더 심한 질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요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김한식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 요통. 우리가 평소에 자세만 올바르게 바꿔줘도 그 증상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바른 자세 유지, 생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허리야말로 우리 몸의 중심인 만큼 오래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평소에 너무 푹신한 소파는 피하시고요. 앉을 때도 허리를 곧바로 펴고 앉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